자취하면 무조건 돈을 못 모을까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부모님 집에서 살아야 하고 자차도 최대한 늦게 사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물론 맞는 말인데요. 자취를 하다 보면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도 많이 들고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는 에어컨비, 난방비까지 들어가다 보니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돈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직장 위치상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해야 한다거나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차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3년 만에 1억이 넘는 돈을 모았었는데요. 저랑 재테크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는 제 친구는 직장 생활 내내 자취를 했음에도 마찬가지로 1억을 모았습니다. 결국 단순히 자취를 하는지 안 하든지 그 여부보다 근본적인 평소의 저축 습관이 더 중요한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상황에 상관없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절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 관련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건이 되신다면 자취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지금 1억이 넘는 돈을 모으고 내 집 마련을 했는데요. 목돈을 모으는 동안에는 부모님 집에서 캥거루족으로 살았었습니다. 사실 저도 출퇴근하는 데에 편도 1시간 반이 걸렸기 때문에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는데요. 체력이 워낙 안 좋은 편이라 지하철에 서 있으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차라리 당분간 몇 년 동안은 몸이 고생하더라도 주거 비용을 아껴서 운동도 하고 가끔 저녁에 먹고 싶은 것도 배달시켜 먹으면서 사는 쪽을 선택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통장에 목표했던 돈을 모아가는 게 더 보람찼기 때문에 참고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저의 경우 운이 좋게 자취를 하지 않고도 어떻게든 1시간 반 걸려서 직장에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자취를 하면서 주거 비용을 쓸지 아니면 배달음식과 같은 저의 다른 즐거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본가가 지방인데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셨다던가 하셔서 여건상 아예 자취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에는 목표하신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 주거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데요. 우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 집에 최대한 오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를 한번 갈 때마다 이사 비용이 발생하고 중개사한테 내는 중개료도 발생하게 되고 입주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대강 거의 200만 원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사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월세 계약을 길게 하든지 한 집에서 연장을 하면서 거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행복주택인데요. 물론 당첨이 돼야 입주할 수 있는 거지만 한두 번 해보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꾸준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 행복주택 원룸형인 곳에 꾸준히 시도해서 당첨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교통도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고 건물도 새 거라서 살기도 좋고 월세가 워낙 저렴하더라고요. 다만 집마다 옵션이 다르니까 그 부분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옵션인 곳에 들어가서 가구를 풀로 세팅해야 하게 된다면 또 몇백만 원의 돈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임시로 월세로 사는 건데 목돈을 써서 그 집에 맞춰서 가구를 사면 좀 아깝겠죠.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행 비용입니다. 저는 여행에 스스로 횟수 제한을 걸었는데요. 바로 해외여행은 1년에 최대 한 번 가기입니다. 만약 동남아나 일본 등 가까운 곳을 갈 때의 기준이고요. 절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먼 곳으로 여행을 갈 때에는 2회로 쳐서 2년에 최대 한 번으로 갈 예정입니다. 사실은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 보니 아직까지는 먼 곳으로 여행을 가본 적은 없지만요. 제가 취업하고 돈을 모으는 시기가 코로나가 한참 심하던 시기와 맞물려서 강제로 해외여행을 못 갔었는데요. 아무래도 여행을 가까운 곳으로 5일 정도만 다녀와도 보통 100만 원은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행을 못 간 게 저축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제는 우리가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돈을 모으려는 목적으로 1, 20년 동안 아예 안 가기는 좀 아쉽잖아요. 물론 유튜브에 보면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아예 안 가시고 절약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아예 포기하면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인이 며칠 이상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이 자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지 않은 여행을 언젠가 몰아서 가기도 어렵고요. 결론적으로는 저축을 하기 위해서 여행에도 스스로 기준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 이왕 여행을 가게 된다면 비행기표나 숙소도 미리 확인해서 최대한 싼 값에 예매하고 트래블 카드로 환율이 좋을 때 미리 환전을 해두시는 등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하면 좋겠죠? 세 번째로는 식비입니다. 우리가 옷을 안 사고 살 수는 있지만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요새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 한 끼를 먹더라도 비용을 최소화하다 보면 한 달에 식비로 사용되는 돈을 크게 아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점심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이 있으신 경우 웬만하면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 돈도 아낄 수 있고 배식 형식으로 빠르게 받아서 먹고 나면 점심에 제 자유시간도 많더라고요. 제가 굳이 점심을 회사 밖으로 나가서 먹는 경우는 팀장님이 법카로 점심을 사주신다거나 아니면 누가 퇴사한다거나 하는 이슈로 점심을 함께 먹어야 할 때뿐이고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구내식당이 따로 없다면 도시락을 싸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바쁜 직장 생활에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요새는 미리 일주일치를 소분해 둔다든가 해서 도시락을 싸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꽤 많더라고요. 절약을 실천하는 건 당연히 불편함이 따르지만 그게 습관화가 되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목표하신 돈이 매달 통장에 쌓이면 동기부여가 돼서 저축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어서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도 약속을 조금 줄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도 제가 줄이기 가장 힘들었던 소비가 바로 식비였는데요. 친구들이랑 맨날 의도적으로 약속을 잡고 만난 친구를 다음 주에 또 만나고 하다 보니까 식비가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약속을 굳이 많이 잡는 게 너무 돈 낭비로 느껴지고 직장을 다니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힘들다 보니 시간 낭비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 여전히 약속이 있긴 한데요. 요새는 한 번 만난 친구랑은 정말 최소 한 달 후에 다시 만나는 것 같고 새로운 약속을 잡을 때에도 이미 이번 주에 약속이 있으면 그 다음 주로 약속을 잡으면서 최대한 한 달에 있는 약속 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험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개인의 질환이나 건강에 맞춰서 보험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긴 한데요. 젊은 분들은 보험료를 많이 낼 필요가 없는데 많이 내고 계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4만 원 이하로 내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특별한 질환이 없는 20대에서 30대 분들이신데 몇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검토해 보시고 끊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어플을 하나 추천드려 보려 하는데요. 바로 시그널 플래너라는 어플입니다. 전화 상담 없이 카톡으로 내 보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주는데 이용 후기들을 쭉 보니까 그 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간편하게 어플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서 보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 비용입니다. 이제는 알뜰폰 정말 많이 쓰시죠? 이미 국내에 1,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알뜰폰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중 하나가
잘 안 터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거더라고요. 다행히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망을 그대로 빌려서 사용해서 같은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서든 잘 터집니다. 현재 알뜰폰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SK텔링크, KTM 모바일, KT 스카이라이프, LG 헬로비전과 같은 기존 통신사들의 자회사들도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겠지만 해당 기업들의 고객센터 응대가 다른 중소업체에 비해서 수월하다는 평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해당 시점에 가장 나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때 모요, 아요, 알뜰폰 허브와 같은 요금제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가지의 절약 꿀팁에 대해 말씀드려 봤는데요. 모두 다 제가 돈을 모으면서 깨닫고 실천한 절약 방법이지만 지난번 영상에서는 비교적 당장 실천 가능한 꿀팁, 이번 영상에서는 비교적 시간을 두고 점차 실천해 나가면 좋을 꿀팁들을 공유해 봤어요. 함께 실천하시면서 목표하는 목돈을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절약 방법들을 이미 많이 알고 계셨음에도 실천이 어려우셨던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럴 때는 딱 2가지만 습관화하시면 목돈을 모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2가지를 통해 1억이 넘는 목돈을 모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그 방법이 궁금하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에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재테크 도구미로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